이혼하고 혼자 산 지 10년이었습니다. 저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밥을 먹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맞은편 의자가 비어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기 누군가 앉아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60대였습니다. 재벌가의 장남, 백만장자. 그런데 그의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건 청소도구를 든 한 여자였습니다. 강도준, 63.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55층짜리 펜트하우스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강씨 그룹의 창업주 손자이자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재계 순위 12위 기업의 수장이었습니다. 한 해 매출만 4조 원이 넘는 그 기업의 모든 결정은 오직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집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지나치게 조용해서 벽시계 초침 소리가 거슬릴 정도였습니다. 이혼은 10년 전에 했습니다. 전 아내 서민지는 지금쯤 미국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요. 재산 분할만 800억 원이었으니까요.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주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고 차가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창밖을 봅니다. 한강이 반짝이는 새벽의 서울을. 아름다웠습니다. 언제나.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늘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그냥 바쁜 거야. 박서연, 55.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지만 눈가에 세월의 주름이 곱게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청소대행 회사에서 일한 지 8년째였습니다. 그녀가 도준의 펜트하우스를 처음 청소하러 온 날은 11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준은 그날 일찍 귀가했습니다. 보통은 오후 8시가 넘어야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이사회가 일찍 끝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건 노랫소리였습니다. 흥얼거리는 작고 낮은 목소리. 도준은 멈칫했습니다. 어제 왜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왜 웃었는지도. 그는 소리를 죽여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닦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 앞치마를 두른 채로. 도준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 집에 살아있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서연이 돌아서다 그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노래를 불러서 불편하셨죠? 아니요. 도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서연은 당황했지만 마저 청소를 마쳤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녀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다가 문득 돌아봤습니다. 저기 회장님, 저 사족 같은 말인데요. 말씀하세요. 이 집 물건들이 너무 정갈하게 정리돼 있어요. 사람이 만진 흔적이 거의 없을 만큼요. 오래 혼자 사셨죠?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나간 뒤 그는 한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도준에게는 남동생 강도연이 있었습니다. 10살 차이 나는 동생은 형이 가진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회장직도, 펜트하우스도, 심지어 형의 시선까지도. 도연은 63세 형이 청소부 여자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걸 세 번째 청소 방문 이후부터 눈치챘습니다. 형, 지금 무슨 생각인 거야? 그 여자가 뭔데? 닥쳐. 나이가 몇인데 이러는 거야. 청소부랑? 집안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도준은 대답 대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날 만큼. 도연은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신원을 조회하고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박서연 씨, 제 형이 관심을 보이는 거 알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용납 안 해요. 저는 당신을 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리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자리를 모른 적이 없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 자리가 어딘지 매일 깨달았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주는 어느 날 서연에게 청소 말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요리사로 고용하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겠냐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러 온 건데요. 오늘은 일이 끝났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합니다. 근데 하고 싶어요.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으면서 말했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당신이 만든 거면 뭐든요. 그날 밤 그들은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먹었습니다. 55층 펜트하우스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수십억짜리 식탁에 올라온 건 3,000원짜리 된장찌개였습니다. 그런데 도주는 그게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딸 둘 있어요. 큰 애는 25, 작은 애는 22. 남편은요? 서연이 잠깐 웃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9년 전에요. 도준이 말했습니다. 나도 혼자예요. 이혼하고. 알아요. 어떻게요? 청소를 오래 하다 보면요. 집이 말을 해요. 당신 집은 처음부터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강씨 그룹 회장이 청소부 여성과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재계와 언론 양쪽에서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기사 제목들은 잔인했습니다. 60대 재벌 회장, 가정부와 황혼 스캔들, 강씨 그룹 이미지 타격, 도덕성 논란. 도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에서 조용히 지분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형을 몰아내기 위해 10년 전부터 준비했던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연의 딸들도 불안해했습니다. 큰딸 지연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엄마 이름이 나왔어. 엄마 괜찮아? 나는 괜찮아. 엄마, 이게 괜찮은 상황이야? 그 사람이 회장이잖아. 우리랑은 세상이 달라. 지연아, 응? 세상이 다른 사람이랑 같은 된장찌개를 먹었어.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거야?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한편 도주는 이사회 긴급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들 사이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를 펼치며 형,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야. 회사 문제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잠깐 물러나. 내가 대신 맡을게. 스캔들이 가라앉을 때까지만. 도주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 나한테 배운 거 있냐? 형, 지금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해라. 내가 형한테 이걸 한 날. 그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집이요. 나 거기 가도 돼요? 도주는 처음으로 서연의 집에 갔습니다. 낡은 빌라 4층.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그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사회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오고 싶었어요. 작은 거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믹스커피였습니다. 도준이 한 모금 마시고 웃었습니다. 맛있네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원하는 걸 거의 다 가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못 가졌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거. 혹시 뭔지 알아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뭔데요? 내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해도 편한 사람. 이틀 뒤 이사회 전날 밤 도준의 비서 최 팀장이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도연이 10년 전 도준의 이혼을 사실상 설계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전 아내 서민지와의 사이를 인위적으로 벌려놓기 위해 도연이 중간에서 거짓 정보를 흘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도준과 서민지 사이를 갈라놓은 결정적 오해. 당신 남편이 회사 돈으로 여자를 만난다는 익명의 제보는 도연이 직접 만든 거짓이었습니다. 도준은 서류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등 뒤로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튿날 이사회, 도준이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내가 직접 안건을 하나 올리겠다. 도연이 긴장했습니다. 강도연 이사의 직위 해임과 지분 환수에 관한 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준은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 도준은 도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둘만 남은 회의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 나는 됐다. 그래도 나는 도연아? 도준이 말했습니다. 너 어릴 때 기억나냐? 아버지가 항상 나한테만 뭔가를 기대했잖아. 너는 항상 한 발 뒤에 있었어.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몰랐다. 지금도 다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형이 먼저 챙겼어야 했다. 그게 내 잘못이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3세 형 앞에서 53세 동생이 울었습니다. 두 남자가 처음으로 형제로 마주 앉은 순간이었습니다. 도준은 서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레스토랑도 꽃다발도 아니었습니다. 한강 산책로, 11월의 바람 속에서 박서연 씨, 왜요? 나랑 사귀어요. 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갑작스럽게요. 나 평생 갑작스러운 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항상 계획하고 준비하고 검토하고. 근데 이번 한 번은 그냥 하고 싶었어요. 서연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 없어요. 알아요. 딸이 둘이에요. 만나고 싶어요. 저 예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예뻐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눈가 주름이 깊어지면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강도준 씨,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것도 오래됐어요? 한 60년쯤요. 서연이 천천히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강을 걸었습니다. 6개월 뒤 도준과 서연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서연의 두 딸과 도준, 서연 넷이서 한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큰딸 지연이 말했습니다. 도준 씨, 우리 엄마 힘들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잘 부탁드려요. 도준이 꾸벅 인사했습니다. 서연이 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은 회사를 떠난 뒤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형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세 번째 만남부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준의 펜트하우스는 달라졌습니다. 주방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났고 거실에서 낮은 노랫소리가 들렸으며 맞은편 의자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밖을 바라보던 도준은 이제 그 풍경을 혼자 보지 않았습니다. 한강, 오늘도 예쁘네요. 서연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요. 도준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여러분, 60대라고 사랑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혼했다고 삶이 끝난 게 아닙니다. 혼자 10년을 살았다고 혼자가 맞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돈도, 직위도,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문을 열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한 온기 하나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63세 남자가 생애 처음으로 떨었습니다. 전 세계 수천 명 앞에서 발표를 해도 떨지 않던 남자가, 억 단위 계약서에 사인을 해도 손이 흔들리지 않던 남자가 파리의 한 호텔 방 앞에서 문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55의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준은 서재에 앉아 유럽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파리, 피렌체, 프라하. 비서 최 팀장이 짜놓은 3주짜리 일정표가 두툼했습니다. 특급 호텔, 미슐랭 레스토랑, 프라이빗 투어. 완벽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준은 그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파리 현지인이 가는 빵집, 피렌체 골목 맛집, 프라하 새벽 걷기 좋은 곳. 그는 처음으로 여행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항상 누군가가 대신 준비해줬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뭔가를 챙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두근거렸습니다. 민망할 만큼. 한편 서연은 딸들 앞에서 캐리어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 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유럽 가는 거야? 응. 엄마 여권 있어? 찾아봐야 해. 엄마. 새 모녀가 한참을 뒤집어 찾은 끝에 서랍 맨 아래에서 여권을 발견했습니다. 발급한 지 14년 된 여권이었습니다. 한 번도 도장이 찍힌 적 없는 여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여권을 들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고생했다. 이제 좀 행복해도 돼. 인천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서연은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샴페인을 권하는 직원, 조용한 음악, 부드러운 조명. 이런 공간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준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때요? 솔직히요? 네. 좀 긴장돼요.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저도 긴장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나는 출장으로 비행기를 500번은 탔는데 이상하게 지금이 제일 떨려요. 서연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예전엔 혼자였으니까. 아니면 직원들이랑이었고. 근데 지금은. 그가 살짝 웃었습니다. 처음이에요. 같이 가는 게. 서연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럼 건배해요. 둘 다 처음이니까. 뭘로요? 늦게 시작하는 우리를 위해서요. 짠 소리가 났습니다. 12시간 비행 끝에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내렸습니다. 서연은 공항을 나서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오래된 도시의 냄새. 돌과 바람과 빵 냄새가 섞인 것 같은. 왜요? 그냥요. 공기 맡아요. 달라요. 도준이 따라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짜 달라요. 택시가 파리 시내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이 보이고 오스만 양식의 건물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바깥을 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주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눈이 크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이처럼 웃는 사람이었구나. 왜 봐요? 예뻐서요. 또 거짓말. 안 해요, 진짜로. 호텔은 생강이 보이는 5성급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짐을 풀고 처음으로 향한 곳은 미슐랭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도준이 검색해둔 동네 빵집이었습니다. 15구의 조용한 골목. 아침 6시부터 문을 여는 작은 불랑제리. 각 구운 크루아상을 하나씩 들고 두 사람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때요? 서연이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 맛있죠?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눈물 나게. 도준이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 파리 출장 왔을 때 이거 먹고 그랬어요. 그때 몇 살이에요? 32. 저는 그때 아기 낳고 기저귀 갈고 있었겠네요.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에펠탑으로 갔습니다. 수백만 관광객이 다녀간 그 자리에 두 사람도 나란히 섰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탑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냥요.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인가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 평생에 에펠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막연하게 TV에서 보던 곳이었으니까. 그게 이상하게 벅차요. 도준이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여기 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서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고이지 않도록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손으로 눈을 한번 닦고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줘요. 알겠어요. 나 혼자 말고. 같이. 저녁은 생강이 보이는 창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와인을 마시고 오리 콩피를 먹고 디저트로 크렘 브릴레가 나왔습니다. 도준이 포크로 설탕 껍질을 깼습니다. 서연이 그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이거 제가 해도 돼요? 물론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스푼으로 설탕을 탁 쳤습니다. 바삭 깨지는 소리와 함께 웃음이 터졌습니다. 재밌다. 이거. 도준은 그 웃음을 봤습니다. 55세의 여자가 크렘 브릴레 설탕 깨는 걸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구나. 설탕 깨는 소리에 같이 웃는 것. 그게 행복이었구나. 호텔로 돌아오는 길. 생강 다리 위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췄습니다. 야경이 물 위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응? 오늘 하루 어땠어요? 꿈 같아요. 나도요.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도준이 자연스럽게 그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3초였지만 서연이 먼저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가요. 응. 호텔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방문 앞까지 걸어오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만 났습니다. 두 쌍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방문 앞에 섰습니다. 도준이 카드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꽂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옆을 봤습니다. 왜요? 잠깐만요. 도준이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보다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왜 웃어요? 강도준 씨, 당신 지금 엄청 떨고 있잖아요. 안 떨어요. 아니요, 떨고 있어요. 회장님이. 조금요. 서연이 웃음을 거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도준이 그녀를 봤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드키를 쥔 손을 함께 잡고 문에 가져다 댔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생강 야경이 창문 가득 펼쳐졌습니다. 커튼을 치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밤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예쁘다. 응. 저거 저 다리가 폭레프예요? 맞아요. 도준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응.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해요. 긴장돼요. 10년 만이에요. 이런 게. 서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도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도요. 9년 만이에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어색하고 수줍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솔직하게 있어요.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좋겠어요. 도준이 천천히 그녀를 안았습니다. 서연이 그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창문 너머에서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냥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꼭 껴안은 채로 말없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나중에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도준 씨. 응. 있잖아요. 응. 오늘 행복했어요. 도준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오늘 처음으로 정말 행복했어요. 사흘을 파리에서 보내고 피렌체로 이동했습니다. 피렌체는 달랐습니다. 파리가 세련된 도시라면 피렌체는 오래된 온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붉은 지붕들이 언덕 위로 이어지고 돌바닥 골목 사이로 빨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두오모 광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들고 광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봐요. 저기 저 할아버지 할머니. 멀리 손을 잡고 걷는 백발의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늙고 싶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준이 그녀